국내외 제약바이오 산업의 트렌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가고요. 오늘은 저희가 미국의 대표적인 진단기기 업체인 다나허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텐데요. 작년까지는 팬데믹 수혜주로서 매출도 크게 오르고 주가도 잘 가졌던 종목입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는 포스트 팬데믹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도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배포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도 차홍선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다나허인데 지난번에 이 시간에 분석해 주셨던 TMO와 더불어서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진단기계 대장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주가는 작년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예, 다나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 그 기업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이오 이렇게 제약 쪽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러니까 기기회사, 의료기기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다나허라는 회사는 의료기기, 그러니까 바이오 기기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기회사 중에서 이렇게 가장 순위를 빨리 올리는 기업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다나허하고 덱스콤을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나허가 넘버 2, 의료기기 중에서 200조 원 되고 시가총액 200조 원인데 순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이렇게 일대 주주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적극적인 M&A를 해요. 그래서 톡톡 바이오 메가 트렌드라고 그러는데, 정말 바이오 메가 트렌드에 따라서 이 기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인수를 대량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에서 의료기기에서 인수를 묻고자 한다면 다나허한테 물으면 돼요. 그래서 너 왜 샀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미래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게 보면요, 바이오 쪽 산업이 아니었어요. 환경이었어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물 관련된, 수처리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었다가 처음에 진단을 대량으로 인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를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은 라이프 사이언스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진단이 두 축이에요. 환경보다는. 그런데 우리 앵커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코로나는 세 가지 분야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코로나 쪽 관련된 진단, 그리고 백신, 치료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매출액이 얼마냐면 17조 원을 하다가 30조 원으로 한 67%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10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거의 100%가 급등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21년에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건데, 이게 밸류에이션만 급등한 게 아니고 실제 매출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그러니까 뒤에 보면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뭘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시젠이라든지 ST 바이오센스가 진단으로 거의 그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했냐면 또 그 진단 말고 라이프 사이언스를 강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라이프 사이언스에 뭐냐면 흔히들 보면은 향후는 뭐가 있습니까? 항체약품, 세포 유전자 치료제, mRNA, 플라스미드 DNA 이런 쪽 바이오 의약품 쪽이 이제 계속해서 임상이라든지 개발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쪽 관련된 기기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현지에서 보면은 바이오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 매출액이 이제 이 다나허를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후 뭐 할 거냐?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뭐 할 거냐, 이게 예의주시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좋은 그런 걸 인수했기 때문에 뭐 필터라든지 정제라든지 뭐 최종적인 생산까지 바이오 의약품 쪽을 준비했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 진단기기 업체들은 사실 지금 투자 적기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 기업과는 달리 미래 성장성이 있는 쪽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혜경 고문님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다나허의 사업 부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방금 전에 언급이 됐던 이 라이프 사이언스 부문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살짝 바꿔서 지금 중국의 상하이 도시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경구용 치료제가 잘 준비돼야 다시 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배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도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다나오를 얘기를 하는데요. 다나오는 202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 봤었을 때 그 안에서 시가총액으로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니까 좀 200조 원 뭐 작년에 230조 원대까지 갔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큰 분류는 이제 의료기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앞서도 얘기됐지만 그럼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파트로 일단은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분야가 있고 그리고 진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물처리, 공기 처리하는 그런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1년을 보게 되면은 아까 라이프 사이언스하고 진단이 강화되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라이프 사이언스가 더 많이 이 핵심 사업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2015년부터 보면은 약 한 40%에서 64%, 84%까지 지금 라이프 사이언스하고 진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진단, 그 세페이드를 인수하면서 분자 진단 쪽을 많이 강화를 해왔었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여기서 매출액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고 또 이 기업이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진단으로 해서 좀 많은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들이 있죠. 뭐 시젠이나 SD바이오센서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또 이런 다나오 같은 기업을 보면서 M&A 인수 전략도 한번 참고하는 것도 저는 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 구조도 보면서 이런 그 좀 더 아까 이제 국내에는 좀 더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라고 앵커님 이렇게 멘트를 하셨는데 보면은 사업 구조 속에 이런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그다음 미래 사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앞에 이제 밑에 하단을 좀 보실 수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인수했던 기업들, 그래서 팔이나 그 지금 보면 IDT, 사이티바는 좀 잘 아실 겁니다. GE 헬스케어에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거를 인수할 때 한 23조 원 이상 들여서 인수를 해왔던 게 이름이 바뀌어서 사이티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E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의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이 과정을 볼 수가 있고 또 중간에 좀 포티브나 엠비스타는 분사를 해서 미국에 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매출액이나 아니면 향후의 이 성장은 어떤 부분에서 이 동력이 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바이오 프로세싱에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와 관련한 기업들은 여기에 관련된 이 제품이 약 한 850개 정도 그 이상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약품을 하는 기업이나 이제 연구 이제 대학 뭐 연구소 많이 있겠죠. 이런 데가 이 다나오의 제품 없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바이오 시밀러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뭐 여러 가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도 여기 제품을 이용 안 하기가 힘들 겁니다. 주 고객으로 되어 있는 지금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은 바이오 기업도 지금 앞에 보시면은 바이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세포 셀컬처라고 되어 있는 게 세포 이제 배양하는 거, 세포를 키우는 이제 먹이도 줘야 되고요. 키우는 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리액터라고 해서 그 세포를 이제 키워내는 용기 같은 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해가지고 분리나 여과 정제 이 과정들을 거치고 결국 최종 단계의 약이 나오는
의약품 생산하는 단계까지 이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각각 개별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게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나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장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심 동력은 이 부분을 좀 더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은 상하이 봉쇄는 확진자가 안 나온다 쪽이 아니고요.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봉쇄를 좀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경구용 치료제, 특히 파이자의 팍스로비드에 대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글로벌에서 지금 팍스로비드가 많이 어쨌든 공급이 되면서 약을 먹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죠. 근데 앞에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보다 4월부터 7월 이후에 생산되는 팍스로비드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라는 게 보이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그다음 7월 이후에는 균등하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보다 지금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팍스로비드 공급되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 공급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기기술 고문님,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구용 치료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개발 상황이 좀 필요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예, 좀 개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메커니즘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증식하면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일단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억제할 것이냐, 그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을 억제할 거냐, 아니면 RNA 복제하는 과정을 억제할 거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겁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3CL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건데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물론 이제 팍스로비드는 이미 상용화됐고 일본 시오노기에서도 이제 지금 일본에서는 긴급 사용 신청을 이미 했고 미국 FDA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제약사도 이제 미국 FDA 1상을 시작했고 스페인 제약사 이제 파마마르라고 하는 데서도 미국 임상 3상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RNA 복제하고 관련된 메커니즘에서는 결국은 RNA를 복제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RNA를 이어붙이는 효소, RNA 중합 효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억제하는 건데 머크의 몰누피라비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요. 중국 제약사에서도 이제 미국 FDA에 임상 2, 3상 또 3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미국 제약사에서도 AT527이라고 해서 미국 임상 2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들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 있는 ACE라고 하는 단백질에 결합을 한 다음에 침투하게 되는데 결합하기 전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어떤 물질을 붙여버리면 못 들어가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리스 제약사죠. 노바티스에서 엔소비베비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것은 이미 FDA 긴급 사용 신청을 이미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약사 베루에서도 지금 긴급 사용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고 중국 제약사에서도 프록살루타마이드라고 하는 그 작은 분자 화합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임상 3상에서 FDA 임상 3상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고 곧 미국, 중국, 기타국에다가 신청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좀 정리해보면 이제 팍스로비드나 몰누피라비드가 좀 공급이 빨리 확대가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경구용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나온다면은 아마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단기기 대장주 다나와에 대한 분석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배포 현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 강희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